여러분, 양배추를 이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충격적이게도 양배추와 이 세 가지 음식이 만나면 정말 단 하루 만에 여러분의 콩팥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위에 좋은 채소, 암 예방에 좋은 채소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 믿고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실 텐데요. 그러나 60세를 넘기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분명 보약이었던 양배추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도구로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최악의 궁합은 60대 이후에 양배추와 함께 드셨을 때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 기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며 심지어 돌연사까지 부를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분을 만났을 때도 큰 수술을 앞둔 분을 봤을 때보다도 저를 더 아프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챙겨 드신 음식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 결국 투석까지 하게 된 환자분을 마주할 때예요. 실제로 최근 여러 연구들을 보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특정 채소를 과하게 섭취했다가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험을 왜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사들도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보다 보니 정말 한 분 한 분의 식단까지 세세히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약과 수술에만 의지하지 않고 음식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사용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모르는 사이에 내 콩팥을 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양배추를 드시고 계신 분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양배추가 위험하다니 너무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양배추는 분명 축복받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효능은 여러분의 신장과 간이 건강할 때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속 필터가 깨끗합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좋은 성분은 골라 쓰고 나쁜 찌꺼기는 소변과 대변으로 잘 내보내죠. 그러나 50대를 지나 60대에 들어서면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이 서서히 낡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양배추 속 특정 성분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약이 아니라 도구로 바뀌게 되죠.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된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위장과 장기들이 튼튼했어요. 하지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온 여러분의 콩팥은 이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집에서 정수기 필터를 오래 쓰면 찌꺼기가 끼고 물이 잘 안 빠지듯이 우리 몸의 노폐물 처리 공장인 신장도 똑같이 막히고 느려지죠. 20대, 30대 때는 칼륨,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아무리 들어와도 신장이 필요한 만큼 골라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배추즙을 마시든 생으로 씹어 먹든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활력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 이후 지친 신장에 고농축 양배추 영양분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잔잔하던 강물에 갑자기 쓰나미가 들이닥치는 것과 같은 충격이 되죠. 특히 양배추의 풍부한 칼륨과 비타민 K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겐 혈압을 조절하고 피를 먹게 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필터가 낡은 노년기에는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채 몸속을 떠돌며 혈관을 막는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어온 음식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무서운 배신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거의 모두가 한 번쯤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양배추 실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 식탁에도 그대로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혹시 자녀분들이 엄마 건강 챙기세요 하며 보내준 진한 갈색 양배추즙 병들이 한가득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릴 때마다 약 대신 삼키려고 홈쇼핑이나 마트에서 박스째 사놓은 건강즙들이 줄지어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음식을 달여서 농축해서 먹으면 영양소가 더 많이 살 거야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 들여 드시는 그 진한 갈색 양배추즙은 낡아가는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비싼 돈 주고 사실상 설탕물만 마시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몸에 좋다는 양배추즙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그 제조 과정에 숨어있는 온도와 농도의 함정이에요. 양배추가 위장에 좋고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난 이유는 비타민 U, 비타민 C, 그리고 각종 생리활성 항산화 성분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영양소들은 열에 극도로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저가 양배추즙들은 생산 원가를 낮추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몇 시간씩 팔팔 끓여 추출하는 열수 추출 방식을 씁니다. 고온에서 양배추를 푹 삶아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U와 생리활성 물질들이 모조리 파괴되어 사라져버리죠. 결국 여러분은 양배추 향이 살짝 나는 달달한 갈색 액체를 이게 보약이야라고 믿고 매일 들이켜고 계신 셈입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없어진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인 문제는 이렇게 고온 농축된 즙이 노화된 신장에 주는 직접적인 충격입니다. 제가 만난 75세 한미옥 선생님의 사연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일부터 당장 양배추즙 병을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선생님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지만 평소 관리도 잘하시고 큰 지병도 없으신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심 깊은 따님께서 어머니의 위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유명하다던 양배추즙 2박스를 정성 들여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딸의 마음이 너무 고마우셔서 그리고 이게 몸에 최고로 좋다는 믿음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병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슬금슬금 찾아오더군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속이 메스꺼우며 손발 끝이 저리며 쑤시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몸이 퉁퉁 붓고 숨이 턱턱 막히는 지경이 돼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소 양배추를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 소화 속도를 조절해주고 칼륨 같은 영양소가 천천히 조금씩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댐에 물을 가두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는 것처럼요. 하지만 농축 양배추즙은 완전히 다릅니다. 식이섬유는 전부 걸러져 나가고 고농도의 칼륨과 당분만 액체 상태로 순식간에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의 튼튼한 신장은 이를 거뜬히 걸러내지만 60대 이후 노화로 거칠어진 신장에게는 잔잔한 강물에 갑자기 거대한 쓰나미가 들이닥치는 수준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한 선생님의 경우 이미 나이 들며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매일 2번씩 고농축 칼륨 폭탄을 직격으로 맞은 꼴이었죠. 조금만 늦게 오셨다면 부정맥으로 심장이 덜컹거리다 멈추거나 영구적으로 신장이 망가져 평생 투석 생활을 해야 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즙 섭취를 바로 끊고 치료를 받으시며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바로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분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농축 주스는 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특히 제품 뒷면을 보시면 고영분 함량이 높거나 색이 검고 진할수록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지금 식탁 위에 양배추즙을 올려두고 계시다면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신장이 이 고농축 칼륨 덩어리를 과연 감당할 만큼 젊고 튼튼한가 하는 질문을요. 남들이 좋다고 자식들이 사줬다고 무조건 들이켜는 건 효도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김 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매일 연구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건강 지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농축 주스가 인위적인 가공식품이라 위험했다면 지금부터 이어질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 그대로 손수 챙겨 먹는 음식이라 방심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밥은 혈당 때문에 피하고 찐 양배추에 고구마 한 뿌리, 바나나 한 개를 곁들여 완벽한 건강식으로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이 조합을 보시고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골고루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에도 최고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수도 없이 추천하는 조합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바로 이 아침 식사는 콩팥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수준의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대체 왜 이 훌륭한 천연식품들이 한데 모이면 폭탄이 되는 걸까요? 바로 비밀은 칼륨이라는 성분의 총량에 있습니다. 양배추, 고구마, 바나나는 각자 따로 보면 영양 만점 식품들이지만 공통적으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고칼륨 식품들입니다. 고구마 한 뿌리만 해도 밥 2공기 분량의 칼륨이 들어있고 바나나와 양배추도 만만치 않아요. 튼튼한 젊은이들의 신장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도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쌕쌕 내보냅니다. 그러나 노화로 걸음망이 헐거워진 60대 이상 신장에게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배수구가 반쯤 막힌 싱크대에 새 양동이 물 3개를 동시에 들이부으면 물이 역류해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급격히 쌓이는 걸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심장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쿵쾅쿵쾅 뛰는데 칼륨은 이 전기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혈중 칼륨이 갑자기 치솟으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엉망이 돼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하면 심장이 파르르 떨리다 멈춰버리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 중엔 아침에 고구마, 바나나, 양배추쌈 조합을 드신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쓰러지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억울해하세요. 라면, 짠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오직 자연식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라고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 건강한 자연식이 지친 콩팥에게는 감당 못할 독이 된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는 밤새 몸이 쉬고 난 뒤 영양 흡수가 가장 빠른 시간대입니다. 바로 이때 고칼륨 폭탄이 터지면 혈중 칼륨이 수직 상승해요. 혹시 아침 먹고 나서 이유 없이 손끝 발끝이 저리거나 입술 주변이 파르르 떨리는 느낌, 가슴이 뻐근하거나 무력감이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콩팥이 살려달라, 그만 먹으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고구마, 양배추 조합을 드시면
결국 신장이 완전히 멈춰 일주일 3번 투석기 앞에 앉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식단 짜실 때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필요합니다. 양배추 드실 날엔 고구마나 바나나 같은 다른 고칼륨 음식은 피하세요. 하나 들어오면 하나 빼줘야 낡은 신장이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건강 지키는 건 더 먹는 게 아니라 몸이 감당할 만큼만 먹는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다소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병원에서 고혈압 약,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을 꼭 귀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양배추에는 위를 보호하는 비타민뿐 아니라 피를 굳게 만드는 비타민 K가 매우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K는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먹게 하고 딱지가 않게 해주는 우리 몸의 지혈 스위치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필수이자 고마운 성분이에요. 하지만 혈관 질환이 있어 이미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에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경색, 심장병, 혈전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드시는 이유는 피를 맑게 만들어 혈관을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타민 K가 잔뜩 들어있는 양배추를 과하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다른 쪽에서는 피를 다시 굳게 만드는 양배추를 잔뜩 밀어 넣는 꼴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우리 혈관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양배추 속 비타민 K가 여러분이 매일 챙겨 드시는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70세의 최영애 선생님, 심장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와파린을 복용 중이셨어요. 자신의 혈관을 깨끗이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큰 대접 가득 생양배추를 드셨습니다. TV에서 양배추가 혈관 청소부라는 말을 듣고 약과 양배추 조합이면 더 완벽하겠지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검사 결과 약을 그렇게 꼬박꼬박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재발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심장도 약도 아니라 바로 식탁 위의 양배추였습니다. 매일 같이 드신 그 많은 양의 양배추가 와파린의 효과를 상쇄시켜버렸고 그 결과 혈관 속에서 피가 뭉쳐 혈전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싼 진료비를 내고 날마다 꼬박꼬박 드시는 약이 결국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고혈압 뇌졸중 환자에게 녹색 채소즙, 특히 양배추즙은 주의하세요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양배추즙을 물처럼 수시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가 안 좋다고, 변비가 있다고 양배추즙을 박스째 사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분들 주변에 떠오르시죠? 만약 그분이 고혈압 약이나 심장약,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그건 매일 독을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내 몸의 약효를 없애는지 아니면 진짜 내 몸을 살리는 친구인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무섭게 경고한 건 양배추를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가려 먹으라는 뼈저린 강조예요. 사실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 불릴 만큼 위장 염증 잡는데 최고의 천연약입니다. 나이 들며 소화력이 떨어지고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부작용 없이 위 달래주는 최고 선물이죠. 그런데 위장은 편히 하려니 콩팥이 울고
콩팥 지키려니 위장이 아픈 이 딜레마 어떻게 풀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는 양배추 자체가 아니라 섭취 방법과 조리법에 있어요. 날카로운 칼은 좋은 요리 도구지만 잘못 쓰면 흉기 되는 것처럼 양배추도 다루는 법에 따라 명약이 되거나 콩팥에 독이 됩니다. 다행히 독성 쏙 빼고 영양만 챙기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도, 신장 약간 떨어진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길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편히 콩팥도 지킬 수 있는 단순한 조리 변화 하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시만요.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바로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배추를 안전하게 먹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으로 먹는 습관을 당장 버리고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가장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시죠. 그리고 건강한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갑상선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양배추는 소화조차 안 되는 거친 섬유질 덩어리이자 칼륨과 독소를 그대로 머금은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적 같은 조리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양배추를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주시고 찜기나 끓는 물에 넣어 딱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나 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를 삶은 물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련 없이 모두 버리셔야 해요. 양배추 속 칼륨이라는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이 물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이렇게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 함량이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즉, 우리가 먹을 아삭한 알맹이만 남기고 콩팥을 공격하는 칼륨 폭탄은 하수구로 시원하게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짧은 데침 시간 동안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독성 물질이 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고이트로겐은 열에 매우 약해서 살짝만 쪄도 대부분 무력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 즐기면서 위장을 보호하는 비타민 U는 지키고 콩팥을 괴롭히는 칼륨과 갑상선을 자극하는 독소만 쏙 골라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약과 독을 정확히 구분하는 진짜 의학적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생양배추를 건강식이라 믿고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이 조리법으로 바꾸셔야 해요. 물론 처음엔 이렇게 귀찮게 데쳐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분짜리 작은 수고로움만으로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돈도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그저 데치고 물 버리는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손질한 찐 양배추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 양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70대의 늙은 혈관도 20대처럼 맑고 깨끗하게 되살아나게 해줄 최고의 짝꿍은 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속담처럼 사과 자체가 훌륭한 과일이지만 그러나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엔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새콤한 산성 성분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와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이때 찐 양배추가 구원투수처럼 등장해 위 점막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주고 사과의 산성을 완화시켜 안전하게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창과 튼튼한 방패가 만나 서로의 단점을 완벽히 메워주는 완벽한 콤비처럼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과 껍질에 듬뿍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끈적끈적한 성질로 장 속에 들어가 혈관벽에 달라붙은 묵은 기름때와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강력하게 붙잡아 몸 밖으로 시원하게 끌어내줍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사과의 퀘르세틴 성분은 나쁜 공기와 미세먼지로부터 폐까지 보호하는 방패 역할까지 한다고 해요. 즉,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드시는 건 위장은 편안히 보호하면서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폐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겐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천연 보약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최고의 보약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집에서 매일 아침 실천하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짝 데쳐 식힌 양배추 한 줌을 준비하시고 사과는 반 개 정도만 사용하세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사과 껍질을 절대 깎아내지 말고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혈관 청소부 팩틴과 항산화 성분의 대부분이 과육이 아니라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치아가 약해서 껍질 씹기가 힘드신 분들은 데친 양배추와 껍질째 사과 반 개, 물 한 컵을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갈아 스무디로 드셔도 완벽합니다. 스무디는 소화 흡수율이 극대화되어 영양분이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전달돼요.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후에 이 양배추 사과 스무디 한 잔만 드셔보세요. 일주일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칙칙했던 얼굴색이 서서히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이제 양배추와 사과라는 환상의 조합을 익히셨으니 다음으로 얼마나 언제 먹어야 안전할까라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드리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밥처럼 퍼먹으면 독이 된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잊지 마세요.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제1원칙은 복잡한 저울이나 칼로리 계산 없이 여러분의 한 손바닥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루 섭취량은 딱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양배추는 밥그릇 하나, 사과 반 개면 위장 보호와 혈관 청소에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채우면서 콩팥에 물이 줄 칼륨은 안전 범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좋다고 욕심내 대접 가득 먹거나 배부를 때까지 드시는 건 오히려 콩팥을 괴롭힙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섭취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깜빡할까봐 식사 직후 바로 약을 드시거나 건강즙과 함께 꿀꺽 삼키시는데 고혈압 약이나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에겐 절대 금물입니다. 양배추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약과 뱃속에서 직접 만나게 해선 안 돼요. 가장 이상적인 건 아침 공복에 양배추 사과를 먼저 드시고 최소 2~3시간 지난 뒤에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이 시간차로 음식이 소화돼서 내려가면 약이 충돌 없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은 신장 기능 약간 떨어진 일반 어르신들에겐 최고의 건강법이지만 주 3회 투석 받으시는 위중한 분이나 만성 신부전 말기 분들에겐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2단계에선 물 한 모금, 최소한 조각도 주치의와 철저히 상의하세요. 물에 데쳐 칼륨 뺐어도 미량 칼륨조차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다음 진료 때 양배추 데쳐서 조금 먹어도 될까요? 꼭 여쭤보세요. 그게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껴주고 지켜주셔야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따르는 것보다 내 몸의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조심스럽게 건너는 그런 신중함과 지혜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비결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양배추라는 친숙한 채소가 가진 무서운 두 얼굴. 젊을 때는 최고의 보약이었던 것이 나이 들며 독으로 변하는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건 멀리서 구하기 힘든 비싼 영양제나 유명한 명의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평범한 밥상 위에서 숟가락 하나 한 입 크기로 결정되는 가장 가까운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새겨두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처럼 말을 잘 듣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하나씩 쌓아가고 실천으로 옮기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병원 침대와 질병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으로 점철된 시간이 아니라 활력 넘치고 축복받은 제2의 인생, 아니 제3의 청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양배추 대침법, 사과와의 환상적 조합, 그리고 한 손바닥 양과 타이밍까지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90세가 넘어도 튼튼한 신장과 맑은 혈관, 가벼운 몸으로 자유롭게 웃으며 사시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 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진심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